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73세 김영옥 씨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조용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전원생활에 대한 로망을 품고 서울을 떠나 작은 마을로 이사했죠. 처음에는 공기도 맑고 주변이 한적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병원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고 40분을 가야 했습니다.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외출이 어려웠고 아픈 날에는 도움을 청할 사람도 마땅치 않았죠. 가끔 자녀들이 찾아오긴 했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오래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김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남은 생을 여기서 살아도 괜찮을까? 김 씨처럼 노후주택을 선택할 때 깊이 고민하지 않고 결정했다가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집이 주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출퇴근이 편리한 곳, 학군이 좋은 곳, 투자 가치가 높은 곳을 찾았지만 노후에는 더 이상 그런 요소들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내 몸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외롭지 않은 곳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후주택을 선택할 때 젊었을 때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넓고 큰 집을 고집하거나 너무 한적한 곳에 머물다가 예상치 못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후를 보낼 집을 제대로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큰 집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청소해야 할 공간은 많아지고 관리할 부분도 늘어나죠. 특히 혼자 살거나 부부만 남게 되면 집의 넓이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때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던 넓은 집이 남아있다면 이 공간이 과연 지금의 나에게도 필요한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김 씨도 처음에는 넓은 마당과 여유로운 공간이 마음에 들었지만 정작 살면서는 청소와 정원 관리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문제 같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이 불편해지면서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되어갔죠. 집이 크면 관리비도 함께 커집니다. 난방비, 수도요금, 청소 그리고 건물 유지, 보수 비용까지 이 모든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넓은 집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고 사용하지 않는 방은 그대로 방치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 부담입니다. 집이 크고 땅값이 높은 지역에 위치할수록 재산세도 함께 증가합니다. 젊을 때는 그다지 부담되지 않았던 세금이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노후에는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유지하는 경우라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집은 자산이지만 현금 흐름이 없다면 오히려 족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작은 집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너무 좁은 공간은 생활 자체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죠.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나치게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면 우울감이 커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적당한 크기의 집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20에서 30평대의 아파트나 소형 단독주택이 노후에 가장 적합한 크기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 크기면 청소와 관리가 비교적 수월하고 생활 공간도 충분하죠. 또한 집을 선택할 때는 유지보수 비용과 재산세 부담이 크지 않은 곳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이나 관리가 힘든 단독주택보다는 관리비가 합리적이고 유지보수가 쉬운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떠신가요? 혹시 너무 넓어서 관리가 힘들지 않으신가요? 나의 현재 몸 상태와 앞으로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 지금의 나에게 맞는 공간을 선택하는 것이 노후주택 선택의 첫걸음입니다. 집을 선택할 때 크기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역시 노후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동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교통과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에 있는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김영옥 씨의 사례를 다시 살펴볼까요? 전원생활을 꿈꾸며 한적한 마을로 이사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교통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지하철은커녕 버스도 배차 간격이 길어 한번 나가려면 시간을 맞추는 것부터 신경 써야 했습니다. 편의점 하나 없는 동네에서 생활하려니 생필품을 사러 나가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병원을 가야 할 일이 생길 때마다 멀리 나가야 했고 몸이 아픈 날에는 외출조차 엄두가 나지 않았죠. 이처럼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의 생활은 작은 불편이 쌓여 결국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자동차로 이동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운전도 쉽지 않죠. 대중교통이 편리하지 않으면 혼자서는 외출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주택을 선택할 때는 가까운 거리에 병원, 마트, 은행, 약국과 같은 필수 시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병원까지 30분 이내의 거리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가까운 곳인지도 중요합니다. 버스를 타러 멀리 걸어가야 한다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에는 외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이동이 어렵다면 자연스럽게 집 안에만 머무르게 되고 결국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떤가요? 병원이나 마트, 대중교통과의 거리가 너무 멀지는 않나요? 나이가 들수록 운전하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단순히 좋아 보이는 곳이 아니라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택의 위치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편하게 혹은 불편하게 만들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노후 생활에서 집의 위치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 편의시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입니다. 집이 아무리 좋아도 주변에 필수적인 시설이 없다면 불편함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동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멀리 나가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김영옥 씨의 경우 교통이 불편한 것도 큰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생활 속 작은 불편들이 쌓여가는 것이었습니다. 마트가 멀어서 장을 보기가 어렵고 병원은 물론이고 약국조차 근처에 없으니 몸이 아플 때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가끔 기분 전환을 하고 싶어도 갈 만한 공원이나 산책로가 마땅치 않아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죠. 이런 환경에서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외출할 일이 줄어들면서 점점 사람을 만날 기회가 사라지고 결국 사회적 고립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고립감은 우울증과 인지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설들이 가까이 있어야 할까요? 우선 마트나 시장과 같은 생활 필수 공간이 가까워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차를 타고 대형마트를 가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노년이 되면 가까운 곳에서 장을 볼 수 있는 환경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멀리 걸어야 한다면 그 자체가 부담이 되니까요. 또한 병원과 약국까지의 거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령층은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도 빠르게 병원에 도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기검진을 받거나 가벼운 증상이 있을 때도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병원이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 교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집 주변에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원이나 산책로가 가까우면 운동도 할 수 있고 가벼운 산책을 하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일도 생깁니다. 그 작은 교류가 삶의 활력을 더해주죠. 또한 복지관이나 노인회관과 같은 시설이 가까이에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취미 활동이 열리며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아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공간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취미를 찾으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이 사는 곳에는 이런 공간이 가까이 있나요? 집에서 몇 걸음만 나가도 가볼 만한 공원, 운동시설, 복지관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주변 환경이 나를 외롭게 만든다면 그것은 좋은 집이 아닙니다. 노후주택을 선택할 때 내가 이곳에서 얼마나 편안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집은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며 어떤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지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김영옥 씨는 처음엔 조용한 전원 생활이 좋았습니다. 이웃과 부딪힐 일도 거의 없고 고요한 자연 속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옆집과 거리가 멀다 보니 이웃과 친해질 기회가 없었습니다. 몸이 아픈 날에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고민이 됐죠. 이처럼 고립된 환경에서는 생활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집을 선택할 때 주변의 커뮤니티 환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역이 노후 생활에 적합할까요? 첫째, 이웃과 교류가 가능한 주거 환경인지 살펴보세요. 아파트 단지나 소규모 주택 단지는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마주칠 기회가 많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나누거나 단지 내 공원에서 가벼운 대화를 하면서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죠. 반면 전원주택이나 외딴 단독주택은 고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웃 간 교류가 거의 없는 곳이라면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지역 내의 노인 복지센터나 주민 모임이 활발한지 확인하세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운동교실, 미술 강좌, 음악 수업 등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죠. 이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귀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안전한 주거 환경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노년층을 노리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지역인지 방범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파트 단지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외딴 지역의 단독주택은 방범에 취약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은 어떠신가요? 이웃과 쉽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인가요? 외로움을 느낄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나요? 집을 선택할 때 단순히 내가 살 공간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있는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앞두고 전원생활을 꿈꿉니다. 조용한 자연 속에서 살며 아침에는 새소리를 들으며 눈을 뜨고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며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는 모습. 이런 삶을 상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원생활은 로망과 실제 생활 사이의 차이가 매우 큰 선택지입니다. 김영옥 씨도 전원생활에 대한 기대를 품고 서울을 떠났지만 생활하면서 점점 현실적인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공기도 맑고 조용한 환경이 마음에 들었지만 조금씩 불편한 점들이 쌓여갔습니다. 눈이 많이 오거나 폭우가 내리는 날이면 외출이 어려웠고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 한번 나가면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병원도 없었고 마트에서 장을 보는 일도 힘들어졌죠. 무엇보다 외로운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전원생활이 정말 나에게 맞는 선택인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전원생활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직접 살아본 후 결정하세요. 전원주택을 매입하기 전에 먼저 임대로 살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살아보며 실제 생활이 어떤지 경험해 보세요. 여름과 겨울을 모두 겪어본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할 자신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전원주택은 직접 관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마당과 정원의 관리, 겨울철 난방 문제, 수도와 전기시설 유지 보수 등 도시에 살 때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젊을 때는 이런 관리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전원생활을 꿈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의 선택이 정말 나의 미래와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로망이 아니라 현실적인 시각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주택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경제적 안정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그 집은 결국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준비하면서 내 집을 가지고 있어야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집이 과연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줄까요? 아니면 오히려 경제적 압박을 주는 무거운 짐이 될까요? 김영옥 씨도 처음에는 전원주택을 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유지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었고 집을 관리하는 데 돈과 시간이 점점 더 필요했습니다. 세금 부담도 커졌고 생활비를 줄이면서까지 집을 유지해야 했죠. 이처럼 과도한 부동산 투자나 대출은 노후 생활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현금 흐름이 원활한 자산 구성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산을 배분해야 할까요? 첫째, 집값 상승을 기대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노후에도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며 집을 유지하려 하지만 주택시장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산의 유동성이 중요해집니다. 언제든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너무 많은 자금을 부동산에 묶어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지비와 세금 부담을 계산하세요. 큰 집을 유지하면 관리비뿐만 아니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 부담도 큽니다.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혹시라도 연금이나 예금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집을 줄이거나 전세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부동산보다 현금성 자산을 늘리세요. 노후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집이 아무리 비싸도 그것을 현금으로 바꿀 수 없다면 생활비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은 예금, 연금, 투자 등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지는 않나요? 노후에는 자산을 소유하는 것보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자산 배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노후주택을 선택할 때 자녀와의 거리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과 가까이 살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고
어떤 분들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려면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할까요? 김영옥 씨도 한때 자녀들과 가까이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쁜 생활을 이어갔고 같은 도시에 살면서도 얼굴을 자주 보기는 어려웠죠. 결국 가까이 살든 멀리 살든 자녀와 얼마나 자주 교류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녀와의 거리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첫째, 함께 사는 것이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와 한 집에서 살면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다르고 서로의 생활 리듬이 맞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죠. 둘째, 적절한 거리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왕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가까이 살면 자녀들도 부담을 느끼고 부모님도 적절한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자녀가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거리에 거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합니다. 대중교통이나 자동차로 1시간 이내 거리에 있으면 부담 없이 왕래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셋째, 자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인지 고려하세요.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나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가 빠르게 방문할 수 있는 거리라면 더 안심할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은 지금 자녀와 어떤 거리에서 생활하고 계신가요? 가까이 있어도 자주 보지 못하는 관계인가요?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주 연락하고 왕래하는 관계인가요? 노후의 삶은 자녀와 물리적으로 가까이 사느냐보다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부담 없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리. 그것이 노후주택을 선택할 때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 아닐까요? 우리는 평생을 집과 함께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자녀를 키우고 일터를 오가며 바쁘게 살았지만 노후에는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우리가 머무는 공간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제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닙니다. 내 몸이 편안해야 하고 안전해야 하고 외롭지 않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남은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평생을 살아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더 나은 선택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집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어쩌면 나의 남은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결정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편안한 공간, 조금 더 따뜻한 환경에서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노후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